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달라진 주택시장 분위기를 놓고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봄 이사철을 계기로 거래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요즘에 시장에서는 매수 수요가 아예 씨가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2월 달에 한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5만 9천 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 2월 대비해서 한 거의 25%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그 5년 평균치하고 비교해도 한 12%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2월까지 즉 1, 2월 달 그 누적치를 봐도 전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가 적은 걸로, 그래서 요즘에 거래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작년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5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그 2000년부터 이 통계치가 작성이 된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이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실수요자들도 많이 이제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금년부터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신규 그 시장에서 집단 그 대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현상과 이런 규제에 맞물려서 거래가 뚝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3월 달에도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 매매 가격이 계속 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고요. 그 강남권 재건축 그 아파트 매매가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아직 시장에 힘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이번 달에 한 14,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 작년에 비하면은 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루 거래 그 평균 거래량도 한 550건 정도로 전년도에 비교하면 한 60%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서울에서는 강남권의 거래 감소폭이 좀 큰 모습인데요. 사실 부동산 1번지라고 하는 강남에서 거래가 급감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이 3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집값 상승률도 10주간 연속해서 그냥 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만 보면 매매 거래량은 한 5천 건 정도 지난달에 그랬고요. 강남 상구를 보면 지난달에 한 768가구가 지금 매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는 한 36건의 거래 신고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2월 달에 한 5건에 불과하고요. 아예 그냥 한 건도 거래가 없던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공 1단지라든지 개포 주공 5단지 그리고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한 건도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강남구는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강남부터 되게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쭉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는 약간 정석이 좀 깨지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오히려 서울은 그리고 강남은 오히려 떨어지는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남 시장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노른자이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남 시장이 부진하다는 것은 이 전체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 거래가 줄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전 거래량 급증에 따른 어떤 착시 효과다 이런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 상황까지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보면 이게 장기적인 상승세를 타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또 이 하락세가 있습니다. 계속 이 사이클을 보면 출렁출렁하고요. 물론 하락세이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 물량이 한 52만 가구로 2000년 이후에 최고치를 보였고 주택 거래량도 한 120만 건으로 한 2006년 이후에 가장 그 높은 수치를 또 보였습니다. 그다음 인허가 물량도 역시 한 70만 가구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을 보면 1977년도부터 이건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그 물량을 지금 인허가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시장이 오히려 저는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너무 과열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시적으로 주춤거리는 것은 그러한 시장이 좀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도 뜨거우면 오히려 비정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시적인 그 과도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몇 가지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한 11개 구가 지금 전세가율이 80%가 넘고 경기도는 한 10개 지역 정도가 이렇게 넘는데 이것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갈아탈 수도 있다. 즉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금 한 10주 정도를 계속 한 제로 수준에서 뭐 오르지도 않았지만 또 떨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기초 수요가 또 탄탄하다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많은 그 분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 삼성하고 현대가 분양을 했는데요. 그 레미안 그 9위 파크스위트하고 힐스테이트 녹번 두 군데 했는데 일주일 만에 모두 완판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도 이게 이제 시장이 세분될 뿐이지 그 잠재력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거나 이야기하면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고로 한 10년 정도 실제 거래량을 한번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2월달 주택 매매 거래는 지금 금년에 5만 9천 건인데요. 10년간 보면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5년 최근에 아주 뜨거웠을 때 상개년만 빼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도 지금 3만 8천 건 정도 2월 달에 집계가 됐는데요. 이건 역시도 한 상개년 빼고는 10년 동안 보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파트 지금 매매 거래가 2006년도에는 지금 한 4만 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월 달에 지난번에 금년도에 3만 8천 건이니까 한 2천 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네요. 2007년도에도 4만 건입니다. 2008년도에는 4만 6천, 2009년에는 3만 9천, 그다음에 2010년에도 4만 8천.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최근 몇 년만 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주택 매매 거래도 보면 지금 2월 달에 5만 9천 건으로 돼 있는데 2006년도에 5만 3천 오히려 적습니다. 2007년도에 6만 5천 약간 높습니다. 2008년 6만 8천, 그다음에 2009년도에 또 5만.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단순히 가장 뜨거웠던 작년도 또 재작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 이게 무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평치를 놓고 보면 오히려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주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좀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아파트 매매 거래는 많이 줄었는데 단독이나 연립 이런 비아파트 주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전세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 전세가면은 연립이라든지 단독을 살 수 있는 가격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솟는 그 전세가에 지친 이 세입자들이 많이 그 일반 단독이라든지 연립, 뭐 다세대 다가구 쪽으로 매매를 하는 수요로 이렇게 옮겨갔고요. 사실은 이것도 요즘에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난 그 1, 2월 달에 단독 다가구 주택 그 매매 거래량은 작년도와 비슷했습니다만은 지금 3월 달에는 한 58% 수준으로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도
그 1, 2월 달에는 작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3월 달에는 작년도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작년도에 오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빌라 짓는 붐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땅 구하는 게 그야말로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1억 안가 물량이 작년 빌라가 1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물량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 매매 쪽에는 약간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의 주택 매매 거래 감소세가 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당분간 지속될까요?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반전의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 강남권 그 재건축 아파트도 서서히 그 상승세에 그런 그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규 아파트 시장은 수십 대 1의 그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 의정부 롯데 캐슬 골드파크는 7년 만에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그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물론 롯데 내부의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은평 스카이뷰 자이를 13.2대 1로 1순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대림도 이편한 세상 태제고개를 수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는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장을 볼 때 악성 미분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준공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오히려 2월 달에 보면 1월 달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보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면 악성 미분양이 한 11,000호 정도 됐는데요.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 오히려 지난 2월에는 1,400호 정도.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신규 분양했을 때 이제 그 물량하고도 같이 보면은 이게 2008년도에는 한 16만 호 정도가 그 미분양 물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6만 호 정도로 그때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악성 미분양 역시도 2009년도에는 5만 호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한 1만 호 정도라면은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시장은 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일시적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속단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약간 기가 꺾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불 꺼진 창이 많았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이 거래가 또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오히려 금년에는 아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한 50% 가까이 그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바뀐다 하는 것도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도 있네요. 자, 근데 최근 이 거래가 좀 줄어서인지 집값 흐름도 좀 바뀐 모습이거든요. 거래량 급감이 아무래도 좀 집값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뭐 아주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상 그 지금 집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오르지도 않았지만 뭐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서울과 수도권은 뭐 요새 뭐 조금씩 그 미미하게 오르고 그냥 광역시나 보합세 수준, 지방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워낙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 약간씩 오르고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물량이 전체 숫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또 호재가 있는 곳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구의 그 공항철도 인근 그 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는 또 오르고 있고요. 또 광명 같은 경우도 강남 순환도로 개통이다. 또 광명 역세권 개발이다. 이런 호재가 있다 보니까 또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양극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또 봄 이사철이죠. 그런 만큼 이제 내 집 장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시기를 계기로 주택 매매 거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당장에 살아난다고 보이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공급 과잉에 대한 그 심리적 우려, 예.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도 썩 뒷받침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뭔가 매매 수로 올라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의 한 아파트를 보면 매매가가 지금 2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가는 한 2억 원이에요. 2천만 원만 주면은 이걸 살 수가 있고, 연간 1%씩만 올라도 5년 지나면은 한 1,100만 원 정도 차익이 생깁니다. 그럼 매년 1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곳에 이제 좀 돈이 몰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매매수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에 살아날 수 없는 것은, 원래 봄의 이사철 수요는 1, 2, 3월 달에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월 달에 지금 거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장에 4, 5, 6월 달에는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비수기로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 거래 시점이 좀 당겨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2, 4분기에는 당장에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 주택시장 상황 되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